안녕하세요, 생곡 여러분. 잠시 사과의 말씀을 올리고 보충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원래 수요일 오후, 목요일 오전쯤에 짧지만 이 정리하는 영상이 올라오는 게 맞았는데 스파이더맨이 개봉을 했어요. 안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혼자서 참지 못하고 무려 두 번이나 보는 바람에 영상이 많이 늦어졌습니다. 미안합니다. 다음부터는 또 나오면 어떡하지? 네, 그래요. 아무튼 쌤의 몇 안 되는 취미 중에 하나니 부디 많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우리의 거미 세 마리 삼파이더맨을 잘 보고 왔습니다. 스포는 하지 않을게요. 삼파이더맨. 자, 그러면 스파이더맨 이야기를 끝내고 바로 우리 4주차 했던 부분들 한번 해볼게요. 최근에 독서 어렵다는 이야기들을 조금 합니다. 그러나 이제 수능 결과치가 나오고 보면 지금 3학년 때만 짧게 준비한다고 해서 성적이 나오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글읽기를 꾸준히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어렵더라도 여러분들 다시 한번 보는 거 점검하시고 그렇게 해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2-1 교재 2-1 지문부터 해서 보고요. 과제 오답률들은 쭉 모아서 매주 하기는 조금 힘들다고 하면 몇 주에 한 번씩 묶어서 같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그때 교재 많이 못했던 부분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서론에서 뭘 찾아야 된다? 그렇죠. 소재와 키워드. 자, 여기 2-1 부분 보시면 2-1 부분 보시면 커져라. 얍. 네, 잠깐만요. 조절을 조금 더 해야겠군요. 네. 얘를 이렇게, 아이고, 제 얼굴은 잘려도 되긴 하는데. 네. 자, 어쨌든 계속 가볼게요. 자, 그래서 소재와 키워드를 보시면 정약용의 이야기가 있는데 이 정약용의 이야기를 기준으로 보셨을 때 주희가 나오고 정약용이 나와요. 그러면 누가 중요한가 따지셔야 되는데 정약용이 누구를 주희의 주작을 비판한다고 했으니까. 자, 그런데 그러면 키워드로 잡히는 게 주희의 주작을 뭐 했다? 비판했다. 자, 그러면 정약용의 이야기에 힌트가 좀 나와 있네요. 인간 본성에 대한 탐구를 통해서 무엇을 설명하고자 한다? 선한 행위. 그러면 정약용의 설명 방식은 정해져 있습니다. 인간의 본성을 일단 찾고 두 번째 뭐를 설명하는가? 그렇죠. 인간의 선한 행위가 왜 그런가 설명하는데 누구와 방법론이 다를 것이다. 네, 주희와는 다를 것이다. 그러면 두 가지 방향으로 전개가 될 거예요. 주희 이야기 나오고 정약용 이야기 나오든지 아니면 정약용 이야기 쭉 해놓고 주희 이야기 하든지.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건 그래도 누가 더 중요하겠어요? 그렇죠. 주희보다는 정약용이 중요하고 정약용을 말하기 위해서 주희를 가지고 왔는데 핵심은 본성을 통한 선한행위. 요 메커니즘을 생각하면 찾아야 될 게 줄어들죠. 이 문단 한번 가보죠. 주희는 인간의 본성을 본연지성과 기질지성으로 설명한다고 했는데 본연은 이렇고 기질은 이렇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외울 필요는 없어요. 왜? 본연과 기질이 어따라고 설명했는데 이거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을 부정하는 게 정약용이니까. 그러면 부정 대상보다는 이를 통해서 정약용을 어떻게 설명하는가를 찾는 게 훨씬 더 중요하겠죠. 자, 그러면 가운데 한번 보세요. 주희는 인간의 기질이 맑으면 선한 행위를 하고 탁하면 악한 행위를 할 수 있다고 보았다. 오케이. 기질에 따라서 행위가 정해진다. 본성 이퀄 뭐였다? 기질이었다. 오케이. 자, 그러면 그러나 정약용은 기질로 되지 않는다. 왜? 의지가 개입되지 않으므로 악한 행위를 한 사람에게 윤리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주의의 관점을 비판하였다. 그러면 이렇게 되겠네요. 자, 보시면 주희는 뭐로 보았다? 본성이, 인간의 본성을 기질로 보았고요. 그러면 선한 행위는 주희는 뭐 하지 않았다? 그렇죠.
의지가 개입되지 않는다라고 제시된 겁니다. 자, 그러면 정약용은 이렇게 따져볼 수 있겠죠. 글을 보지 않아도 기질이 아닐 것이다. 의지가 개입될 것이다 라고 설명할 가능성이 높을 겁니다. 글을 한번 찾아보죠. 그러면 정약용은 인간의 본성을 무엇이라고 보았는가? 바로 나오네요. 기호라고 보았고요. 기호라고 보았고, 기호란 이러이러한 것인데 기호도 두 가지가 있대요. 감각과 도덕적 욕구에서 비롯된 기호인데 기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기호를 본성이라고 치면 뭐가 중요합니까? 그렇죠. 본성과 연결된 선한 행위가 중요하니까 그러면 두 가지 기호가 있는데 다음으로 도덕적 욕구에서 비롯된 기호는 블라블라 있는데 정약용은 이 부분부터 보죠. 감각적 욕구가 생존에 필요하고 삶의 원동력이 되기는 하는데 자, 요렇게 본 겁니다. 정약용은 의지를 개입시켜야 되는데 어떻게 되는가 보시면 감각 욕구에 대한 기호는 뭐 해야 된다? 제어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렇게 되면 제어할 수 있으면 어떻게 된다? 제어할 수 있을 경우는 선한 행위가 나타날 것이고 제어하지 못하면 뭐가 나타난다? 악한 행위가 나타날 수 있다. 도덕적 욕구에서 비롯된 기호를 따를 경우 선한 행위가 나타난다. 오케이. 그러면 감각 기호를 제어할 수 있으면 감각 기호를 제어할 수 없으면 이라고 정리가 되죠. 그러면 마지막에 나타나는 요소 뭡니까? 네. 도덕적 기호가 되면은 그냥 뭐다? 선한 행위가 나타난다. 아, 그러면 요렇게 본 거네요. 자, 보시면 인간의 본성을 보았을 때 주희는 기질로 보았고 정약용은 기질이 아닌 기호라고 보았다. 왜 그런가? 주의가 기질로 보면 선한 행위, 즉 의지가 개입할 여지가 없는데 정약용은 아니다. 의지가 개입할 여지가 있다. 특히 감각 욕구의 기호는 제어해야 된다. 그래서 감각 기호를 제어하면 선한 행위가 되고 제어할 수 없으면 악한 행위가 된다. 그러면 뭐는 도덕 기호는 뭐 할 필요가 없다. 제어할 필요가 없다. 왜? 자체로 선한 행위이기 때문에. 이제 거의 끝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선한 행위를 하거나 악한 행위를 하는 것은 오로지 뭐에 달려있다? 그렇죠. 자유의지에 달려있으니까 오케이. 아, 그러면 도덕기호 자체는 선한 행위라고 했으니까 감각기호, 특히 감각, 뭐 예를 들어 내가 어떤 즐거운 감정을 즐기기 위해서 나쁜 짓을 할 수도 있잖아요. 백화점에 내가 좋아하는 가방이 걸려 있는데 내가 좋아한다는 건 아니야, 가방을. 네, 가방이 걸려 있는데 가지고 싶다. 내가 돈이 없다. 근데 가지고 싶은 욕망을 주체하지 못하면 뭐 하게 돼 있어요? 훔치거나 남의 걸 뺏게 돼 있죠. 근데 이것은 무엇이다? 컨트롤할 수 있다. 모든 사람이 가방을 가지고 싶다고 남의 것을 뺏거나 훔치지는 않잖아요. 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한 욕망이라고 하지 말죠. 여기 나온 이유로 감각 기호를 뭐 할 수 있다? 제어할 수 있다. 그러면 제어하는 기제, 원인은 무엇인가? 자유의지를 통해서. 그러면 이러한 것이 뭐다? 선한 행위와 연결될 것이다. 라고 되겠죠. 자, 그러면 자유의지로 선한 행위를 선택하고 이를 실천한 것이 중요한데 서를 강조하였다. 용서와 추서로 구분하는데 자, 강조된 표현 보죠. 그 중에 뭐가 중요하다? 추서가 중요하다. 자, 추서가 뭔가 보니까 용서는 타인을 다스리는 것이고 자, 추서는 뭐다? 자신을 다스리는 것. 그럼 자신을 다스리는 것이니까 거의 드러난 것 같아요. 뭐다? 아까 자유의지라고 했는데 감각기호를 제어한다 그랬죠. 그러면 감각기호를 제어할 때 타인과 관련된 건 용서 자주 쓰잖아요. 그러나 저는 용서가 잘 안 될 때가 있는데 특히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지 않으실 때는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해라, 과제해라, 댓글 달아라. 좀 늦었지만 네, 그러면 내가 추서가 좀 안 됐네요. 그죠? 삼습하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미안해요.
자,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추서 자신을 다스리는 것이라고 했는데 자신을 다스리는 것은 감각기호를 제어한다는 거고 그 중에 자유의지를 잘 실천한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을 다스리는 것과 관련되어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타인을 대우한다. 이게 중요한 이야기죠. 자, 그래서 마지막 정리되어 있으면 내용이 거의 끝난 것 같습니다. 정리해 볼게요. 주의와 정약용이 있으면 정약용은 본성을 기호로 보았다. 그래서 뭐다? 의지가 개입되지 않는데 연결시켜 보면 다시 여기서 보시면 주의하고 연결된 것을 비판하니까 기질이란 게 있는데 본연과 기질지성이 있는데 요 아이가 있지만 정약용은 이것을 내거한다. 비판한다. 기질이 아니다. 뭐다? 기호다. 기호가 몇 가지가 있다. 두 가지가 있다. 그런데 이 기호는 아까 이야기했지만 뭐다? 자유의지에 대해서 조절할 수 있다. 특히 감각 기호를 제어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 자유의지로 선한 행위를 실천하는데 이때 실천 원리로 서가 중요하고 용서, 추서. 용서는 타인이고 추서는 자신인데 이 중에 뭐가 중요하다? 자신을 컨트롤하는 게 중요하고 이를 통해 자신을 감각기호 등을 제어하고 자유의지를 조절할 수 있으면 이를 통해 뭐를 실천할 수 있다? 선한 행위를 실천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이해되십니까? 네. 자, 그러면 문제를 풀 때 우리가 조금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문제 푸는 요령인 것 같아요. 아마 글읽기가 우리가 강조돼서 제가 푸는 요령을 조금 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렇게 좀 생각합시다. 중요한 사람이 있지만 주의하고 정약용 둘이 나왔죠. 그럼 이 중에서 조금 더 중요한 사람 이야기를 보고 그리고 글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정리한 다음에 문제를 푸는 게 좋아요. 그냥 마구 풀게 되면 도리도리만 하게 돼 있거든요. 누구처럼. 자, 그럼 주의와 정약용이 나올 때 우리 누구부터 보겠다? 그렇죠. 정약용부터 보겠다. 그 정보를 한번 정리하면서 가보는데 모든 것을 다 외우고 가는 게 아니라 개략의 내용을 알고 있으면 이 선지에서 주제문 혹은 그와 관련된 내용을 좀 변형하게 돼 있어요. 그럼 그 적절성을 따지는 거고 확 다 바뀌는 게 아니라 성분 한두 개 정도가 바뀌는데 요 디테일한 내용은 1-5주차 우리 5주차에서 한번 해볼 거고요. 자, 일단은 개략적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3번 한번 보세요. 정약용, 추서, 선한행위 맞죠? 네, 4번 한번 봅시다. 감각적 행위는 악한 행위를 유도할 수 있는 건 맞아요. 근데 제거가 아니라 뭐 해야 됩니까? 제어해야 되죠. 4번 바로 나오죠. 본론 돌아갈 필요가 없죠. 주제로 문제를 푼다는 생각과 함께 내용을 조율하는 게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정약용은 누구의 관점으로는 그렇죠. 주희로는 악한 행위를 한 사람에게 윤리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왜? 원래 있는 기질이니까 그걸 뭐라고 하겠어? 정도가 될 겁니다. 이거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5번은 기억과 니은의 관계 보시면 기억은 감각적 욕구, 그 다음에 니은은 도덕적 욕구 돼 있는데 생명이 있는 모든 존재가 지닌다. 여기서 요것을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 정도만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조금 빨리 넘어가죠. 자, 그 다음에 2- 이것은 설명을 조금 진지하게 했었으니까 좀 정리하면 개략적으로 이렇게만 나올 겁니다. 글을 읽을 때 여기서 힌트 잡았던 요소가 있고 요 부분은 진도를 충분히 나갔으니 문제를 푸는 부분에 조금 집중하죠. 정리해보면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이익이 있고 최한기가 있는데 얘들이 외국 서양 애들한테 영향을 받았죠. 자, 이익은 누구에게? 아담 샬에게, 최한기는 홉슨에게. 그런데 얘들 둘 다 무엇을 주장했다? 뇌주 지각설을 주장했고요. 자, 그런데 일부분은 받아들이지만 이 내용에서 한번 보죠. 이익은 아까 뭐였습니까? 뇌주 지각설을 일부 받아들이지만 뇌가 모든 것을 관장하다는 이야기를 받아들이지만 이익은 몸을 뇌가 관장하는 건 맞는데 심은 지각은 심이 컨트롤한다는 이야기였고 최한기도 똑같죠. 심주 지각설인데 차이점이 좀 있었습니다. 어떻게
여기서 이익과 체한계의 차이를 찾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이익에서는 심을 뭐로 보았다? 심장으로 보았고 체한기는 심이 신기였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문제 풀 때 특징은 신기의 특징 정도 정리하는 거. 수업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신기의 특징 정도를 중요하게 보는 거니까 이 밑에서 두 번째 단락 정도가 주요 포커스로 올라올 겁니다. 자, 그래서 종래의 심주지각설을 그대로 수용한 것이 아니라 심을 제 얼굴이 조금 더 가려질 거예요. 세팅을 조금 더 예쁘게 썼어야 되는데 제 얼굴이 완벽하게 가려졌군요. 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좋네요. 와우. 자, 그래서 심주지각설에서 거의 보이죠? 조금 더 옮길까요? 네, 된 것 같습니다. 네. 심주지각설에서 그대로 수용한 것이 아니라 신기의 심이고 신기는 신체와 함께 생성되고 소멸되는 것으로 뇌나 심장 같은 인체 기관이 아니라 몸을 구성하면서 형체가 없이 몸속을 다니는 것, 즉 뭐다? 신기의 특징 나오는데 이런 예시나 디테일은 체크해 두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 부분은 외우기 좀 힘들 수 있습니다. 이러면 문제 풀 때 돌아와서 점검한다.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주제는 찾으려고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주제를 다른 말로 바꾼 디테일한 표현들은 해당 단락 가서 한 번씩 쳐다본다. 이 정도 하시면 충분하실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신기는 무슨 특징이 있다? 유동적이다. 자, 그리고 특수한 경우에는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데 신기가 균형을 이뤄야 지각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그래서 균형이 필요하고 한 몸을 주관하면서 그 자체가 하나로 동합되어 있기 때문에 감각을 통합할 수 있고 지각의 내용을 종합 확장하고 그 다음에 사유를 통해 지각 내용을 조정 변화에 대응할 수 있다. 뭐 이런 정도 내용이 나오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문제 풀 때 신기 파트가 나오면 밑에서 두 번째 단락 특징을 좀 체크해 보는 거죠. 자, 그럼 문제 한번 풀어보죠. 6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문제 풀 때 조금만 고려했던 부분들은 한번 체크해 보시죠. 최한기 특징 찾아가시면 되고 아담샬 이익 그 중에서 문제 풀 때 요령이 이거예요. 1번은 최한기, 2번은 이익, 3번은 이익과 홉슨. 자, 그 다음에 4번은 아담샬과 홉슨. 그 다음에 5번째는 주제군징 전체실론. 사실 요거는 책 이름이지만 누구 아담샤라고 홉슨으로 바꿀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내용에서 아닌 거 보시면 이 부분만 소개가 돼 있고 이 뒤에 거는 소개 안 돼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용 크게 어렵지 않으니까요. 자, 그런데 7번 보기 같은 문제 푸시면 여러분 주의하셔야 될 게 주제와 연결해서 푸셔야 돼요. 아까 중요한 게 뭐였습니까? 네, 최한기의 신기죠. 그러면 최한기의 신기와 연결된 요소를 찾아가셔야 되는데 여러분들 대략 생각한 걸로 보기를 보고 그냥 자기가 맞아 보이는 걸 고르는 케이스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뭐 하셔야 된다? 신기는 뭐하고 연결해야 된다? 네, 밑에서 두 번째 단락 신기의 특징과 연결된 요소를 한번 찾아보는 거죠. 자, 처음 한번 보겠습니다. 윗글에 제시된 최한기의 견해와 부합하는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했는데 최한기는 아까 뭐였습니까? 심 이꼴 신기였죠. 그럼 기억 보세요. 심장은 오장의 하나이지만 한 몸이 군주가 되어 지각이 거기에서 나온다. 네, 신기가 나야 되는데 심장이 나왔죠. 심장은 누구 거였습니까? 이익. 오케이, 간단하네요. 이은. 신기가 눈에 쏠린 신기와 통하여 보고 들음을 합하여 하나로 만들 수 있다. 자, 보세요. 감각을 뭐한다? 통합한다. 보이시죠? 네,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딕은 인간의 신기는 온몸의 기관이 갖추어짐에 따라 생기고 지각 내용에 익숙해져 변화에 뭐한다? 대응. 네, 아까 변화, 대응. 아, 그러면 윗글에 나와 있던 추상적이거나 구체적인 내용을
보기에서는 구체화시키든지 추상화시키든지 요 변화 과정을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럼 이런 문제를 풀 때 특징은 주제와 내용을 좀 정리해 놓고 나면 보기를 볼 때 찾아야 되는 키워드나 내용들이 정해져 있는데 그게 아닌 형태로 보시게 되면 똑같은 문장이 없으니 어떡해요 라고 되니까 조심하셔야 될 겁니다. 뭐가 뽀록뽀록 튀어나와 있네요. 네. 좋습니다. 뒷부분이 저는 깨끗해요. 자, 8번 한번 보겠습니다. 윗글의 최한기와 보기의 데카르트를 비교하여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했는데 찾아지겠죠. 기본적으로 최한기와 데카르트를 비교하라고 하면 누구로 볼래요? 여러분 누구와 친해야 된다? 최한기와 친해야 되죠. 윗글의 내용에서 보니까. 자, 그러면 최한기와 데카르트 내용 보는데 데카르트 특징은 물질과 정신을 구분하여 블라블라 나와 있지만 윗글의 주제하고 연결된 걸 보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럼 뭐다? 심주지각설하고 반대되거나 이러한 내용을 찾아야 되는데 사실 여기서 잡힌 것은 두뇌이지만 독립적이다. 이 내용밖에 없기 때문에 뭐다? 내용은 보되 누가 중요하다? 최한기를 기준으로 문제를 푼다. 아까 최한기는 뭐? 심주지각설. 신기가 전체를 컨트롤, 심 이꼴 신기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사고작용이란 걸 다른 말로 바꾸면 지각이었죠. 그와 연결된 것은 2번 보십시오. 두뇌가 아니라 뭐다? 심. 이익은 심장일 것이고 최한기에서는 신기, 심이 됐겠죠. 이런 부분으로 가시면 됩니다. 정리해보면 본론을 읽으실 때 본론은 서론에 구체하니까 어떤 내용을 구체화시킨지 좀 찾아보셔야 되고 문제 푸실 때 핵심은 각 문제들은 키워드의 내용이 구체화되고 연결되는 건데 그냥 막 푸는 게 아니라 주제하고 비슷한 내용 혹은 주제문의 내용을 변형하니까 주제문이나 주요 내용을 기억하고 선지를 읽을 때 이게 주제문 어떻게 변형했는가 이런 것들을 조금 찾고요. 그 다음에 디테일하게 구체화되는 내용을 볼 때에는 해당 단락에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 부분에 포커싱해서 푸시면 함부로 추론하거나 왔다 갔다 해서 시간을 다 보내거나 하는 일들은 조금 줄어들 겁니다. 일단 오늘 1-4주차 내용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부터는 쌤스파래요. 3스파가 나오진 않을 테니까 제 시간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주말에 만나요.